되게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쟁쟁하신 강사님들이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PT 만드는 거, 이 강의안 만드는 실력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사실은 되게 지금 굉장히 떨리고 되게 창피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우선은 선택한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바꿔준 참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책을 해보고 싶었던, 같이 나누고 싶은 책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임에 가장 맞는 책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거는 3년 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 책을, 그때도 이 책을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모임은 아니었고, 저희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공부하면서 부교재로 이 책을 읽고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이 책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고,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이제 우선은 근데 다는 못 읽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까지 읽었는데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 하고 있는 모임하고 조금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미국 사람이 쓴 거이고 저자가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이라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년 한국과는 좀 틀린 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거를 100%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거나 이 책이 다 맞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좋은 점은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시고 또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는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한 거라고 골랐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시거나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인생과 기업 그런 성공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평소 때 내가 생각했던 거. 어떻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인, 이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거 너무 정답을 말해버리는데. 저요.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죠? 성공하려면. 백, 맞아요. 또, 예. 금수저. 그렇죠. 경제적인 거. 또, 실행력? 그쵸. 실행력.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교육. 예. 제가 생각했던 게 다 나왔어요. 와. 자기 연마, 나를 스스로 연마시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솔직히 학벌도 성공적인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경제력, 운, 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는 백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어떤 성공적인 인생과 성공적인 기업과 사업의 성공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성공의 요인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어째? 죄송해요. 즉 약한 연결의 효과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과연 약한 연결은 뭐고 낯선 사람들의 효과가 뭔지 그것을 말한 게 바로 이 책의 주제예요. 이 책을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요약한 저게 있어서 제가 잠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뭐를 눌러야 되지?
이게 인터넷 연결돼 있나요? 이거 소리 나오죠? 소리 나오죠? 네. 크게 발소리. And it's actually quite interesting because it's a sort of counterpoint in some ways to 80-20. People, one of the great questions people often ask me is what's wrong with the 80-20 principle, or what traps or pitfalls can you see? And I think one of the traps or pitfalls is that the 20% which is most important today is not necessarily the 20% which is most important tomorrow, because we all grow and we all develop, we hope. And consequently, the important things tomorrow are not necessarily the important things today.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the new book is really that there's great value to having a lot of contacts in different kinds of worlds. And the information which we get is likely to come not from our friends and our family and people close to us, because they move in the same circles as we do, and consequently they have pretty much the same information that we do. It's actually going to come from people who walk on different planets or in different worlds. And so one of the lessons of that theory of weak links, is that we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contacts, of friendly acquaintances. We don't need to spend much time with them, which is why it's sort of non-inconsistent with the 80-20 principle. These are people that you might share a few words with, today or yesterday. They might be a former work colleague or someone that you knew at varsity, college mate, or it could be anyone. But the point about these people is that they might say something in a completely genuine conversation with them about nothing to do with what you're working on. They might say something which makes you think, or which is very valuable information. And so keeping in touch with those people and allowing some time to actually have these completely unpredictable. 어때요? 조금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연결,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딱 핵심적인 정리를 한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친한 친구나 가족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을 더 흔들어 놓는가? 네트워크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에 관한 비밀. 낯선 사람의 효과란 그냥 알고 지내거나 별로 가깝지 않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맥이야말로 실로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회와 정보, 혁신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나와 같은 영역 안에 있기 때문. 그들이 가진 정보는 이미 나도 갖고 있다. 정말 유용한 정보는 다른 세계에 속한 이들로부터 얻게 될 때가 많다. 결혼이나 취직을 하고 사업 기회와 파트너를 찾을 때 예전부터 막연한 사이로 지내온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자세히 알지 못하던 일에 뜻하지 않은 도움이 큰 영향을 주는 사례는 이미 흔하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기회는 오히려 약한 연결을 매개로 생겨나기 쉬우며 성공하고 윤택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이 약한 연결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이들임이 밝혀졌다. 반대로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몇 강한 연결만 믿고 거기에 의존하며 새로운 기회와 차단된 경우가 많다. 과거 8025의 법칙은 핵심에 집중하라고 말했지만 2012년 그때의 저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20%가 미래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미래에도 중요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 혹은 낯선 사람들이 서로 얽히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하고 약한 연결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다. 굳이 네트워크의 친밀도나 만남의 빈도, 거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것. 이 책을 두 분의 저자가 했어요. 리처드 코치라는 분하고 그렉 록우드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역시 약한 연결을 만난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리처드 코치랑 그렉 록우드라는 분은 이 책에 나오지만 사실 서로 각자 다른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리처드 코치의 그냥 아는 사람, 그렉 록우드의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다가 서로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리처드 코치가 낯선 사람, 약한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에 관계된 책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그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만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리처드 코치가 쓴 내용하고 그렉 록우드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앞에 했던 주제를 왜 또 다르지? 하는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낯선 사람에서 이제 그렇고 네. 자, 이 책에서 네 가지 개념이 나오세요. 요거를 아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연결, 약한 연결, 허브, 슈퍼 커넥터. 이 네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슈퍼 커넥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낯선 사람의 효과라고 바뀐 건데 우리나라 제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강한 연결은 뭘까요?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인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연결은? 그쵸, 맞아요. 가족이나 친구,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이렇게 강한 연결은 정말 끈끈하게 나와 똑같은 생각과 어떤 매일매일 접해서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가족, 친구, 뭐 동료, 바로 옆에 이웃, 그런 사람들을 강한 연결이라고 해요. 근데 강한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강한 연결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친구랑 만나면 정말 편하고 내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거랑 똑같이 강한 연결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거나 그런 요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외로 강한 연결 외에도 약한 연결이 있는데 약한 연결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친구의 친구라든가 왕래가 잦지 않은 이웃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가끔 연락 주고받는 사람, 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막년에 송년회 때 만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약한 연결이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중요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허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허브는 뭐냐면 약한 관계와 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중심축. 다시 말하면 강한 연결을 이루는 중심축이 바로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이루어지는 게 기업이겠고 또 학교, 교회, 동아리 모임, 스터디 그룹, 각종 모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이루는 거를 허브라고 하는데 이 허브라는 거는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기업이 나랑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뭐 만나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모든 연결이 얽혀져 있는 관계가 바로 허브고 그 다음에 슈퍼 커넥터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데 각각의 사람들을 적합하게 연결시켜주는 제가 알기 쉽게 미용실 원장을 썼어요. 나가 가려고 박정호. 네, 그거 제가 그 박정옥 씨 뭐로 날마다 슈퍼 커넥터라고 하는데 자, 동네 미용실에는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모이고 요즘은 남자들도 다 미용실에 가잖아요. 미용실 원장님이 사교성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요. 제가 아는 미용실에 가면
그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부업에 대한 스티커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좀 소개시켜줘. 하다못해 저는 이제 약간 집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나 이거 농사 지었는데 이것 좀 팔아줘. 그러면서 막 가면 쌀도 있고 콩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막 그래요. 미용실에. 모든 동네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나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럼, 누가 그거 해? 너 거기 한번 가봐.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하는 미용실 원장님. 이분이 바로 슈퍼커넥터예요. 근데 슈퍼커넥터가 바로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중심축에 있고, 이 슈퍼커넥터가 이제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슈퍼커넥터는 될 수 없어요. 슈퍼커넥터가 되는 사람들의 기질과 역량은 따로 있지만 이 슈퍼커넥터는 어쨌든 약한 연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슈퍼커넥터는 주로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뭘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결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슈퍼 커넥터고 이런 슈퍼 커넥터가 알고 있거나 내가 슈퍼 커넥터이거나 그러면 인생이 더 풍요롭겠죠? 책 제목이 박정욱이네. 그렇죠. 자, 인생을 바꾸는 도전의 공식이라는 태클이라는 쓰신 분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과 익숙한 사람, 특히 가족, 가난한 동료와 지역사회, 와 만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그들로부터 각종 기회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라. 성공한 CEO들이 이른 아침 조찬 모임에 나가고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단 몇 개월에 1천만 원씩 하는 최고의 가정에 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당신의 현재 친교 범위 등등 직장 동료를 뛰어넘는 낯선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겨라. 낚싯대를 한 곳으로만 던지지 말고 다양한 곳으로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낯선 사람들과 안 만난대요. 자기의 강한 연결이 그 사람의 연결에 아주 강한 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제가 인생을 성공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우선은 이게 미국 책이다 보니까, 이 돈의 목적을 준다면, 그렇지만, 부유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인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와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연결이 많은가, 약한 연결이 많은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좁을까, 넓을까. 세상이 좁다는 거는 그만큼 한 달이 건너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상 참 좁아 그런 말 하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내가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약한 연결, 그냥 평소 때 그냥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그냥 인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친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적 영역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밀집된 덩어리와 같은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한다. 자, 친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여자면 뭐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통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죠. 그러면 더 이상의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네트워크에 포함된 구성원들은 모두 그다지 친하지 않은 지인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지인들도 다시 밀집된 덩어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약한 연결은 단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밀집 덩어리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로서 기능을 한다. 저 그림을 보시면 강한 연결이 있지만 또 그 연결 사이에 또 각자 또 약한 연결이 있는 사람은 또 각자의 강한 연결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약한 연결이라는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알게 됩니까? 나랑 강한 연결이나 약한 연결을 통해
사람들을 거쳐서 어차피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약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직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얻는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 그룹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그룹으로의 정보가 이동하려면 두 그룹을 잇는 다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그 다리는 강한 연결이 아닌 약한 연결이 막고 있다. 강한 연결이 아닌 약한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될 때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더욱 광범위한 사회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약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와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약한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체크하는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 내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인가. 나이, 성별, 직업, 가치관, 사는 지역, 나온 학교, 정치적인 성향, 종교, 더 나아가서 국적. 자, 나는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만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정말 전혀 틀린 직업을 갖고 있고, 성별을 갖고 있고, 가치관, 또 나와 전혀 다른 뭐 학교나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얼마나 나는 많이 만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래도 최근에 많이 만났다면 나는 지금 약한 연결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나는 나의 일과 무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는 나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한다고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저는 정말 제한된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온라인 마케팅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거기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뭐 취미 활동,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활동들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랑 전혀 틀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약한 연결의 네트워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한 연결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강한 연결을 강화시키는 건 이미 다 아시니까 약한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 여기 책에서 말한 거예요. 약한 연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간이 나왔죠?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세상 속에서 약한 네트워크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사실은 인터넷이고 SNS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SNS를 하나는 갖고 계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글 쓰는 게 조금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한 인맥들을 만나고 그러시려면 페이스북을 하셔도 되고 또 여성분들이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면 아니면 저는 인스타그램이 이런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연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 힐링을 얻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카페 등등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 SNS 영역을 꼭 가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한 연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는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한두 번이라도 만나야지 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약한 연결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런 모임처럼.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를 해야지 약한 연결이 내 인생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약한 연결을 갖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그 연결 방법이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받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들과 사업과 사업으로 만나면 서로 윈윈하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 돼라는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죠. 그렇지만 약한 연결에 있어서는 무조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뭐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내가 호의를 베푸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연결에 있어서는 어떤 뭘 팔거나 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약한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장소에 돌아다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내가 다니는 바운더리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여행도 하시고요. 더 좋은 거는 다른 나라에도 가보시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아이템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조합해서 내 사업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실버 시대가 막 발전할 거니까 실버 산업에 좀 아이템을 뭔가 하나 해볼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누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이나 20년 앞서갔잖아요. 거기는 이미 노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사람들이 실버 산업이 이게 확 될 거니까 거기에 투자 잘해서 실버 산업을 막 했더니 의외로 장사가 안 되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입는 옷을 파는 쇼핑몰이다. 그걸 딱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쇼핑몰을 안 가는 거야. 내 나이가 60, 70대가 입는 옷을 나는 아직 안 입어. 나는 아직도 젊어. 나는 40대, 30대니까 입는 옷을 입을 거야. 그래서 도리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 산업을 한다고 하지라도 너무 나이 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한 가지 예지만 우리가 다양한 장소, 또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 그것도 사람들에게 의외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약한 연결로 인해서 제 인생의 변화가 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이제 이런 사업적인 얘기인데, 저는 결혼을 생각해보니까 약한 연결을 통해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본으로 그때 제가 교회 다닐 때 한참 선교 여행의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가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럼 일본어를 배워야지. 일본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선교 여행이래도 그래도 일본어를 배우자 했는데, 어떻게 알아갖고 어느 여행사에서 그 여행사가 일본 전문 여행사예요. 그래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일본어를 공짜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임을 나갔었거든요. 일본어를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내년에 그 여행사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임을 나갔는데 그 회사가 무역회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 남편이 그때 그 무역회사에 있었거든요. 일본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결혼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줘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같으면 직접 얘기했을 텐데 저희 교회 그 청년부 부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 자매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우리 부장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 딱 고민을 하시던 찰나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실 기회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본 사람들과 만났는데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 부장님이 아시는 분, 그냥 어떻게 아는 분한테 일본에 통역 잘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 통역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무역회사가 본사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전문이면 그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이랑 되게 이제 친분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통역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얘기와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심을 하고 소개시를 시켜줬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책을 보면 약한 사람들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어진 결혼이 됐죠. 자, 또 하나는 저 이제 박정옥 씨랑 연결된 얘기죠. 제가, 원래는 이제 거의 그 회사 마케팅 팀에 거의, 한 10년 넘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그냥 제가 아는 병원 그냥 블로그만 운영해주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 블로그가 이제 아시잖아요. 하도 문제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제 마케팅 모임 그룹에 나갔었었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사실 열심히 안 왔어요. 박정욱 씨는 이제 열심히 안 왔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나갔고 근데 이게 하다가 근데 이제 되게 저는 호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되게 밝잖아요. 인상도 밝고 인상도 좋고 가끔은 오지만 되게 이제 밝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친해지고 싶었죠. 그리고 또 거기 여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뭐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강남에서 한번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강남에서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진이 찬방이라는 반찬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를 거쳤지만 아무튼 사실 그때 그 모임도 참 약한 연결로 이루어진 모임이었어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고 서로 뭐 먹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공부만 하고 딱 헤어지는 모임. 정말 그런 약한 연결의 모임 속에서 만났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는 파트너가 됐고 제가 최근에 병원 세 군데에서 뷰티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첫 번째 뷰티 클래스를 개최했을 때 이제 블로거들을 모집을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제가 아는 블로거들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한 10명 정도 모집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병원에서 뷰티 클래스를 할 때는 20명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블로그 대행 업체 같은 데는, 병원 쪽을 안 해요. 근데 위험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렌지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때 저희 동영상 찍으러 왔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자기가 무슨 수업 들을 때 만났던 사람이 있대. 근데 오렌지님도 잘 모르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이런 쪽 뷰티 클래스의 블로그들 모집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뷰티 클래스는 블로거들은 아주 편안하게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호 씨도 그분하고 그냥 약한 연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또 저랑 연결이 되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아무튼 인생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한 연결에 힘을 써야 되고 그것에 신경을 쓸 때 어느 순간에 기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연결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서는 그렇게 친밀하게도 하지 말래요.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밥 한 끼라도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의 기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라. 그 말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 반이에요. 그 뒤에는 실제적인 사업의 분야에서 내 사업의 분야에서 허브 중심으로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적용할 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 모임이 이런 낯선 사람들의 약한 연결을 하는 아주 좋은 샘플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저기 강의 들으면서요. 네. 책 샀어요. 그러셨어요? 저 낯선 사람 효과 이거 뭐 책 홍보대사. 멋진 책이네.